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지계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타임라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는 몇 년도에 무엇이 나오고 몇 년도에는 어떤 기술이 나와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렇게 미래의 타임라인을 2017년부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앞으로 서구에서는 신문이 대부분 사라진다. 르몽드 같은 것도 뭐 이미 사라졌고요. 많은 것들이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라든가 뭐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터넷 신문으로 이제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브라질이나 영국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데에서 가장 먼저 신문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벌써 뭐 5, 6년 전부터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종이 신문들이 대부분 소멸하고 그 신문이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을 했어요. 하지만 호주 같은 데에서는 2022년에 신문이 소멸할 것이다. 아시아와 남미 같은 데는 2030년까지 신문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마지막에 아프리카가 2040년 정도가 되면 신문이 소멸한다라고 저희가 예측합니다. 이 온라인 뉴스, 인터넷 신문, 디지털,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우리에게 소셜 미디어로 다가와서 이 신문이 사망하는 신문 사망 워치라는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뉴스페이퍼 데스 워치 이런 신문인데 이 신문에 보면 어느 신문이 언제 어떻게 사망할 것이고 그 사망을 통해서 몇 명의 기자들이 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그다음에 광고가 왜 사라지는지 등등 다양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외에도 2017년에는 사람들이 이제 몸에다가 칩을 넣기 시작해요. 제 친구도 이미 여기에 칩을 넣은 사람이 4명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끄면 우리가 이 슈퍼마켓 가서도 이미 돈을 지불할 수 있죠. 또 이것을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차가 부르릉 하고 켜져요. 자동차 이미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들어있고 대부분 아이들은 여기다가 만약에 칩을 넣으면 어머니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구나. 세 정거장 남았어 라고 그 아이의 위치를 추적해 주죠. 2018년이 되면 이제 치과가 소멸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이 되면 줄기세포 기술이 완벽해지면서 이제 이빨을 뽑아가지고 이빨을 뭐 임플란트 한다. 임플란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빨 줄기세포를 넣고 이빨 뿌리에다가 우리가 이빨을 형성하는 이 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빨 재료를 주사로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2개월이 지나면 이빨이 쑥 자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빨을 뭐 우리가 브릿지를 한다든가 도금을 한다든가 필링을 한다든가 임플란트 같은 기술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이 2018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이 되면 대부분 이제 특히 이 로봇이 수술을 시작을 하는데 이 다빈치라는 이 회사에서는 뭐 다양한 수술을 원거리 진료까지 해서 원거리에서 이미 조정을 해서 수술을 하는 로봇 수술의 시대가 온다. 2018년이 되면 또 이 수많은 곤충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곤충인데 파리만한 것이 그죠? 내 방에 와서 삥 돌아다니는 파리인 줄 알죠? 그 스파이가 대규모로 뭐 모든 곳을 돌아다닌다. 소형 카메라 관찰용 군사 장비까지 대부분 이제 조그만 곤충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0년이 되면 저희는 이제 2020년부터 석유의 사망, 석유의 소멸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2030년 정도만 되어도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광에서 태양전지, 그 솔라 패널이라 그러죠. 태양전지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변환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2020년이 되면은 또 글로벌 경제 중심이 저희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있다가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는 권력 이동이 아시아로 넘어오는 시점을 2020년이라고 보죠. 이미 2016년도에 퍼치싱 파워라고 구매력은 중국이 1위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은 구매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1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이제 이미 중국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시아 중심의 국방력을 특히 이제 아태 지역으로 확 넘기고 2020년이 되면은 또 정치적인 혼돈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의 권력 이양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대결하거나 대적하거나 여러 가지 그 미묘한 권력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아시아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미국이 종래의 슈퍼파워 역할을 하던 것을 더 이상 슈퍼파워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202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2020년이 되면 이제 5G가 우리가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5G 세대가 다가옵니다. 5G는 뭐 엄청난 용량의 그 콘텐츠를 우리가 다운받아요. 영화도 그죠. 몇 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상이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2020년이 되면은 생각만으로도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이런 thought power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texting by thinking, 사고를 해서 그냥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해요라고 열심히 말로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말로 언어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죠. 내 머릿속의 생각을 이메일로 그죠? 팍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이 텔레파시 같은 기술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시대가 2020년에 다가온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2020년이 되면은 줄기세포의 기술이 거의 완성되는 이런 단계에 가서 대부분 이제 장기 이식 뭐 명단이 쫙 있어요. 내가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4년 기다렸다. 이런 장기 이식 리스트가 없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장기를 자기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키워서 또는 3D로 프린트를 해서 우리가 받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간암 또는 위암에 걸렸다면 위를 잘라내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전체를 드러내고 전체 키운 것을 갖다가 집어넣는다. 여기까지 장기 이식이 보편화된다라고 2020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래픽 TV, 홀로 TV 뭐 이제 화면을 반드시 텔레비전에 뭔가를 우리가 꽂아가지고 뭐 연결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홀로 TV 또는 홀로그래픽 화면은 공중에 화면이 떨어져요, 이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광고를 떨어뜨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미래 예측 강좌를 원하는 사람 눈앞에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에 화면을 떨어뜨려요. 굉장히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 2020년 이렇게 봅니다. 2022년 인간이 이미 콩팥이라든가 가장 손쉽게 3D로 프린트할 수 있는 게 방광이라고 합니다. 방광은 이제 물만 가두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콩팥, 방광, 그리고 간, 그리고 심장 이런 것들을 3D로 이제 프린트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뭐 다양한 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새로운 이런 시설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쥐의 간을 프린트해서 쥐에게 집어넣어서 쥐가 몇 개월 더 살았다 이런 이 연구도 나왔고요. 하지만 저희가 프린트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까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린트할 수 없는 것은 심장, 뇌는 프린트, 너무 복잡해서 프린트를 생각도 잘 안 하고 뇌를 키우는 이런 기술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장은 프린트 가능합니다. 프린트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위장 같은 거예요. 췌장. 위장에서는 위산이 나와야 돼요. 근데 프린트하는 그런 조직에서 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췌장에서도 뭐 이렇게 호르몬이나 뭐가 나와야 하는 이런 기관 아직까지 프린트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하지만 심장은 펌핑만 잘하면 됩니다. 피를 그저 펌핑을 퍽퍽 잘할 수 있는 이런 심장이라든가 간 같은 것도 이미 프린트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2022년 정도가 되면 이제 CCTV가 그 카메라가 아주 정교해지고 센서가 달려가지고 마인드 리더, 마인드가 마음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읽는다. 마인드 리더가 장착이 된다. 마인드 리딩 기술이 이미 아주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안 목적으로 카메라를 달아놓죠. CCTV. 그리고 카메라를 달아놓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사람이 지나가면서 걸어가는 모습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취하는지를 보고 저 사람은 도둑이다. 저 사람은 강도다. 저 사람은 바로 살인하기 직전의 모습이다를 파악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지나가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죠. 그냥 걸어서 이게 물건을 들고 지나가지만 도둑은 돌아봅니다. 어디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나, 어느 집이 불을 켰나, 껐나, 그죠? 그리고 이 도둑이나 테러범, 테러리스트들이 얼굴 표정, 바디 랭귀지, 체온, 그리고 심장 박동, 그리고 심호흡,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를 추적을 해서 테러리스트를 추적해서 우리가 잡아냅니다. 뇌과학 컴퓨터 분석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미 사용을 하고 센서가 아주 발달되어서 감정 상태, 얼굴 표정으로 이미 찾아내는 이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도둑이 이제 발붙일 일을 세상이 점점 그죠?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앞으로 일자리 노동력도 굉장히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채용 공고 같은 것을 SNS에서 우리가 채용 공고를 하게 되고 4일 근무가 보편화된다. 2022년, 2023년 이제 우리가 5일 근무하다가 이미 4일 근무하다가 그죠? 저기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이미 이틀 근무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냥 국가가 망할 지경인데 아무튼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4일 근무 그리고 또 3일 근무하면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가 아니라 10시간 와서 근무할 테니까 3일 근무하자. 이렇게 내고를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듯이 대부분의 이 일은 터치 스크린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이 되면 독일에서 핵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겠다라는 이미 정부의 공약입니다. 2023년 되면 독일에서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지금 핵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겠다. 더 이상 짓지 않고 지어 있는 것, 수명이 남아 있는 것도 폐쇄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2023년이 되면 나노 클로스가 나옵니다. 나노 옷이 나와서 나노 이제 의류죠. 의류가 나오면 나노 의복은 대부분 방수가 자유로 되고요. 세균이 자동으로 퇴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노 옷을 가지고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추울 때
따뜻하게 만들거나 아주 더울 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또 기술을 나노 클로스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퇴치라든가 뭐 방수라든가 이런 것은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아주 위험한 곳에서 이런 옷을 나노 의복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학 공장 같은 데에서 특별히 나노 의복을 입으면 뭐 화학 물질에 몸이 타거나 살까지 타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023년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청각 장애인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호주에서는 코클리어 임플란트라고 해서 귀 뒤에 뇌에다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칩을 집어넣어서 소리를 듣게 해줍니다. 전혀 뭐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던 사람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 소멸 이 2023년 되면 이 기술이 굉장히 지금은 좀 비싸지만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싸지면서 보편화되고 의료보험까지 되는 이런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2023년 정도가 되면 이제 칩이 보편화가 되어서 손에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몸에 뇌에도 집어넣는다. 이 기술이 2023년이 되면 뇌에다가 칩을 임플란트 한다. 이게 그냥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칩을 집어넣는다라기보다 우리가 치매가 걸리면 자기 아들을 보고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그러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지. 이 칩을 집어넣어서 잃어버린 기억이라든가 기억의 용량을 다시 재부팅시키고 알려주는 거죠. 이걸 브레인 칩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잃어버린 치매로 인한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임플란트입니다. 신경보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로 알츠하이머라든가 뭐 파킨슨스 이렇게 해서 뇌에 뇌를 조절하는 이런 질병에는 이미 칩을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일순간 이제 의료용으로 칩을 집어넣으면 2, 3년 후에는 보통 누구나 다 칩을 집어넣는구나 하여서 지식을 기억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칩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5년에는 인간이 달에 거주를 시작하고요. 시작입니다. 뭐 모든 사람이 이사를 간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때쯤 되면은 달에 도착을 하게 되고 사람이 달에 거주를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바이오 테러가 확산될 것이다. 바이오 물질을 누구나 다 개발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면 뭐 인류의 멸망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어느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게 되고 이런 위험도 있다. 2025년이 되면 인간의 장기를 그냥 프린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인간의 장기를 폐를 잘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프린트해서 완전 제거를 하고 새롭게 임플란트를 할 것이다. 2025년 세계의 쓰레기, 폐기물의 위기가 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있고 2025년에 알래스카의 카발리나 섬이 거의 깔아앉아요.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깔아앉아서 이미 많은 곳이 깔아앉고요. 미국은 최저지대가 뉴 오일런즈죠. 가튼이나 일어난 곳. 2026년 정도가 되면 이미 양식장의 물고기가 대부분 우리가 먹는 물고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잡아요. 중국이 어선이 그냥 싹쓸이 깡그리 전부 다 조그만 고기도 다 잡아가기 때문에 씨가 마른다 이렇게 봐요. 2026년이 몰디브 같은 섬이 해수면 상승으로 거의 바다 밑에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몰디브를 이제 해상 국가로 만들어서 바다 위에 띄우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다. 로봇 팔이 그죠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의 팔처럼 다양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2027년이 되면 브릭스 뭐 이런 게 G7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경제력이 브릭스가 커진다.
2027년에 일반 자동차가 소멸하고 거의 전기차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그리고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만 타죠. 무인 비행기가 소멸합니다. 모든 비행기 정찰기는 이제 무인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2028년 되면 손가락을 잘렸어요. 손가락이 잘렸어요. 지금은 손가락이 잘리면 우리가 잘라진 손가락을 막 찾아가지고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접합시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손가락이 잘리면 도마뱀에서 나온 P21이라는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인트먼트, 즉 연고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잘리면 그 연고를 바르면 도마뱀 꼬리가 자라듯이 손가락이 휙 자라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줄기세포의 생각이 다양한 것들이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2029년이 되면 이제 인간 닮은 인공지능이 AI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2029년쯤 되면 이제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간의 하던 일을 대부분 인공지능이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45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인간의 뇌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AI가 똑똑해진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가 완전하게 자동화가 됩니다. 2029년이 되면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2030년이 되면은 지구의 인구의 90%가 대도시에 거주를 하면서 미식 축구장 2만 개가 도심에 건설이 되고 30조 달러 정도가 교통이나 인프라 건설 뭐 이렇게 되고 중국이 아주 이제 피크를 치고 인도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이런 시점이 된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스마트 그리드가 미국 전체가 다 깔려서 이제는 태양광 를 전 세계에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시점이 에너지의 변혁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그리고 미국의 파워가 정말 많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으로 갑니다. 우울증이 또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점도 2030년이다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타임라인을 보여드렸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인간이 칩을 몸속에 넣기 시작하고 2023년에는 뭐 잃어버린 기억을 위해서 뇌에다가도 칩을 넣고 2025년경이 되면은 더 많은 스트레스, 불안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P21 유전자로 이제 손가락이 잘리면 연고만 바르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 타임라인 2030년부터 2060년까지 몇 년도에 무슨 기술이 나와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